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그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다녀가신 그 서양의 그 선교사분들이 남긴 글 중에 우리 그 당시에 그 양반하고 평민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히 중국하고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그 어떤 그 위험이 있어 보이고 걸음걸이마저도 기품이 있는 어떤 귀족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얼굴 생김새마저도 굉장히 핸섬 내진 뷰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그 내용들이 지금 오늘 다시 학습할 저는 귀인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섹시한 부분, 내색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품이 정신과 몸의 어떤 그런 합일이 된 상태로 보면 이 현을 귀인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활명리학 중급 66강 천을기인 두 번째 시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이 학습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천을기인의 어떤 십성적인 원래 부제목이 천을기인의 십성적 해석이에요. 십성적인 해석 방법 해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제목을 붙이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목하고 그 다음에 무토 경금 입장에서의 천을귀인의 축토와 미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을목과 기토 입장에서는 신금과 사수가 그리고 병화와 정화 입장에서는 유금하고 해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금 입장에서는 임목와 임수, 개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화, 묘목 이렇게 천을기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보면 교재 내용을 보면 양기인, 음기인 그러는데 그 부분은 너무 이제 강론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여기 십성적으로 어떤 십성적으로 어떻게 되고 십이운성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기준으로 봤을 때 간목 기준으로 해서 축토하고 미토는 뭡니까? 정제죠. 정제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간목이 12운성적으로는 축토에서는 이게 관대 기질이 있고 쭉쭉 뻗치는 청소년 기질에 힘이 있다고 보면 스트롱 힘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미토에서는 인묘를 합니다. 묘지입니다. 묘지적 요소다. 우리가 이제 사주 해석을 할 때 그 천간에 있는 어떤 요소들은 생극재화로 해석을 하고 지지는 뭡니까? 형충회합으로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지는 지장간도 봐야 됩니다. 개수, 신금, 기토면 이게 정제잖아, 그죠? 정제고 이거는 정관, 이거는 정인. 자, 우리가 십성할 때 배웠습니다. 삼정이죠. 스리, 정인, 정제, 정관, FM이죠. FM적인. 뭐에 대해서? 이 재성에 대해서. 재성, 내 재산도 되고, 남녀에서 여자도 됩니다. 알뜰살뜰 아끼는 거. 알뜰살뜰 아낌. 그러면, 천을귀인적 요소가 재성이다. 그러면 뭐예요? 부티 난다. 자, 이건 일지일수는 없잖아, 얘 입장에서는. 월지나 시지가 되잖아. 월지는 뭐, 부모 환경, 그죠? 내 사회적인 환경, 그 환경이잖아. 여기서의 어떤 부티, 돈 떨어질 일 없다. 알뜰살뜰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토는 뭐냐면 묘지에서의 환경이잖아요. 그죠? 정화 입장은 뭐예요? 정화는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되겠고, 얘 입장에서의, 을목은 뭐? 겁재잖아. 간목 입장에서. 을목이 겁재야. 겁재가 일단 들어가면, 재성 옆에 있는 겁재는, 겁재가 관리하는 돈인 거잖아. 그럼 얘가 욕심이 있는 거잖아. 그럼 난 불안한 거잖아. 맞죠? 여기다가 묘지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환경 자체. 정제 옆에 겁재는 반드시 조건부야. 내가 이거를 맡기면서 은행에 만약에 돈을 맡겨한다면 수수료 줘야 되는 거야.
과도하면 욕심낼 수가 있겠죠. 얘가 상관생제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건부로 반드시 들어간다. 겁재는 무조건 두 가지. 조건 플러스 경쟁이다. 상관 들어갔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특히 묘지의 환경이니까. 요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 사주의 명식에 있거나 대운의 어떤 이런 환경에 간목에 축, 미가 들어왔을 때 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대니까 어떤 알뜰살뜰 하면서 물론 오버하면 안 돼. 삼정식이니까 알뜰살뜰 FM으로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미토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렇다. 욕심내면 어떻게 된다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그쪽도 천을 귀인이니까 눈이 높다야. 당연히 귀인이니까 높겠죠. 일반 어떤 상품하고는 다르잖아요. 부티나는 명품에 해당되니까. 여명이면 마찬가지로 해 입고 다니는 옷이나 이런 부분들 들고 다니는 백 자체가 명품일 것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운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러한 운들이 들어오면 다 좋은 것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것도 있다. 그 균형이잖아. 그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떤 욕심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수준도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겁재가 인묘에서 정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천을 기인이라도 겁재 연월 인연에는 자 말씀드렸습니다. 연월에 만약에 이 겁재가 들어오면 뺏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고 판단해야 된다. 그죠?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년에는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괜찮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자, 무토 입장에서는 뭐예요? 축토는 양지죠. 요거는 무토 쇠지예요. 자, 겁재가 둘 다 겁재인데 무토 입장에서는 겁재인데 양지가 채지다. 그러면 이 자체가 겁재가 천을 귀인적 요소. 좀 전에 간모가 됐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이제 주변에 이 겁재들이 이 천을 귀인들이야. 돈 씀씀이나 부티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모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축이 들어왔을 때 양지였던 그 요소고, 요 미토가 들어왔을 때 쇠지 요소니까 노련한 어떤 그 쇠지에 비해서 양지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양지는 이제 이제 잉태가 돼가지고 태단 다음에 양지잖아. 그죠? 태지 다음에 양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지는 뭐 또 교육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교육적인 부분, 보육의 어떤 그런 부분, 관련된 부분, 학습. 그러니까 과도하게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나는 얻어먹을 게 많은 거야. 받을 게 많은 거야. 내가 받을 게 많은데 내가 질르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무리를 해서 나가면 안 된다. 쇠지는 좀 더 다른 성향이에요. 이미 요거는 노련한 제왕지를 지난 입장이다 보니까 느긋한 마음, 요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겁재라 하더라도. 그러면 투자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약간 노련해진 어떤 그런 상태. 그러면 섣불리 투자를 안 할 것이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양지이거나 쇠지인 상태다 그러면 그 12운성적 기운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경금 입장에서 이거 둘 다 정인이잖아요. 맞죠? 12운성적으로는 묘지가 되겠고, 요 미토는 관대입니다. 정인 입장에서의 묘지의 어떤 정인하고 관대의 정인의 어떤 그런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배움. 그리고 정인이 인품이죠, 인품. 부티보다는 귀티죠. 디그너티, 위엄, 이런 부분들이 있는. 내가 인성적으로 배움이라든 이 정인이니까 인성적인 어떤 배움, 지식을 잘 쌓아야만 하는, 그래서 그러면 망하지 않는. 묘지니까 잘난 척 안 하겠고, 약간 뻗팅기는 맛도 있겠지만, 결국은 경금 입장에서의 축토와 또는 문서도 됩니다. 그죠? 부동산 운도 되잖아. 그죠? 부동산 재벌. 그 다음에 지식,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관이 있다 그러면 교직의 어떤 교수급 레벨에서의 어떤 그런 인품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금, 무토, 간목까지 이렇게 봤고요. 자, 을목 기준으로, 그럼 을목과 기토,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신금과 자수가, 자, 신금은 뭡니까? 이거는 정제죠. 정관이죠. 자수는 편인. 이건 문서다. 결론은 결질이다. 결실 어떤 그런. 자월의 을목 입장에서는 특수한 어떤 그런 어머니다 그러면 나를 굉장히 매몰차게 하지만 그래도 나를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머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제적으로 보면 문서니까 편인 문서는 뭐예요? 부동산 맞잖아, 그죠? 조건이 있는 어떤 문서, 편인 문서를 쥐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이게 돈이 되는 그런 부분. 문서가 돈이 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겠고, 요거, 이 신금은 정관적인 어떤 그런 요소. 정관, 식신, 정제, 편제, 요거 길신이지 않습니까? 길신. 이건 길신과 동조를 하면 어쨌든 좋은 입장인데, 만약에 편관하고 상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편관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상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 뭔가를 이제 바꾸려고 하고 뭔가 폼생폼사의 기운. 뭘 하나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간다. 장비빨. 낚시를 가도 마찬가지 장비빨. 폼생폼사의 어떤 기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금이 무토, 임수, 경금이니까 지상관에서 보면 여기는 정제, 편인, 정관, 제극인. 자, 요 입장에서 뭐 편인의 어떤 그런 성향에서 만약에 이 제극인을 하게 되면 요건 욕심을 내는, 정제는 뭔가 따박따박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극인이 되면 욕심을 내려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있다 그러면, 편인이 같이 있다 그러면, 얘는 정인하고 편인 같이 되잖아, 그죠? 정편인일 때는 편인의 성향이 강하다 했으면, 욕심이 있어서 알박기 투자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생이다 더하죠. 장생의 성향을 띠면 더 합니다. 근데 이제 을목 입장에서, 요게 태지가 되겠고, 요거는 사지잖아. 병지잖아. 태지, 병지. 병지는 뭡니까? 이제 자식 다 키우고, 이제 뒷방에서 이제 늙어갖고, 안 오나 걱정하는 어떤 늙은 노로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고, 태지는 이제 막 잉태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욕심 내면 안 된다, 야. 조심해야 된다, 야. 천을 귀인을 하더라도, 요런 요소들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 차이가 엄청 많겠죠. 요런 부분들은. 그래서, 을목 기준을 했을 때는 어떤 그런 제극인의 어떤 그런 요소가 있어서 편인 문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욕심을 내겠지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토 입장에서는 요건 뭡니까? 상관이죠. 신금이 상관이잖아. 맞죠? 요거는 뭐예요? 정제죠. 편제죠. 기토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상관이고 만약에 편제다. 상관 생제를 한다고 같이 있다 그러면, 상관 생제를 한다 그러면 이 말, 기토 입장에서 말이잖아요. 말도 되잖아. 상관 말도 되잖아. 영업적인 어떤 부분에서 연설을 잘한다거나 이런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왜냐? 기토 입장에서 신금 뭡니까? 목욕지죠. 욕상관, 자수는 절지입니다. 기토 입장에서의 신금은 목욕, 욕상관, 욕 잘해요. 말 잘해요. 그래서 3, 4 이런 3번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말 때문에 구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말 잘하는데 귀인적인 말인데 욕도 마찬가지 귀인스럽게 한다 이거죠. 욕상관의 어떤 그런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수는 뭐예요? 절지이니까 이 입장에서 상관의 편제, 요 편제 절지. 예를 들어서 확장하면 안 된다, 그죠? 펼치면 안 된다예요. 그 예전에 그 말 조심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에서 보면, 그 김삿갓, 방랑시인 김삿갓이 이 귀족적인 어떤 욕 같은 걸 말을 굉장히 귀족적으로 말 잘했는데, 이게 이런 욕이 있습니다. 스스로 알면 일찍 아는 것이고, 나중에
알면 늦게 아는 것이다. 자지면 조지고, 뭐 보고 알고 나중에 보고 알면은 늦게 아는 것이다. 만지다 이런. 자지, 조지, 보지, 만지. 이게 김삿갓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김병연이라고 왜 김병연 김삿갓 유명하지 않습니까? 병자년 건방죽 같은 이런 욕도 있고, 말도 있는데, 굉장히 보면 이런 상관 요런 어떤 그런 귀족 철기인의 욕, 상관 욕지의 어떤 욕은 이런 것이 아닐까. 스스로 알면 빨리 아는 것이고, 보고 알면 늦게 아는 것이다. 자지면 만지고, 자지면 조지고, 보지면 만지라. 예, 이런 것도 있다라는. 요런 요소에 해당되지 않나. 욕상관의 천을기이면 이런 것들이, 병용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을기토의 신자는, 자, 그러면 천을귀인이 귀품이 있고, 아까 지금 계속 요까지만 보더라도, 귀티, 부티 있는데, 막 나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나대면 귀티, 부티 떨어지잖아. 품격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품격 있게, 위험 있게, 조신하는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이 더 이 귀인적인 요소를 더 배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은 병화와 정화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는 유금이 뭡니까? 유금이 몇 정제죠. 해수는 편관입니다. 12운성호는 사지, 요거는 절지. 유금 입장에서는 편재, 장생이죠. 해수는 뭡니까? 정관인데 12운성적으로는 태진. 자, 이것도 장생, 태지, 사지, 절지, 정제, 정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화의 해수는 정화의 유금과 정화의 해수하고, 그 다음에 개수의 사와 개사, 개묘는 일기격, 일기라고 말씀드렸죠. 와이프가 귀한 거야. 배우자가 귀한 거야. 그리고 내 자체의 몸이 귀한 거야. 여기는 또 보면, 자, 병화 입장에서의 정제이면서 편관이다. 같이 있다 그러면 재생살입니다. 곧 죽어도 재생살입니다. 사지의 절지. 굉장히 아끼겠죠. 어떻게 보면, 와이프한테 꽉 붙여서 사는 어떤 남편한테 꽉, 와이프한테 굉장히 했던 그런. 왜냐하면, 요 신금이잖아. 병신합. 장간합은 굉장히 아끼는 어떤 성향이 되는데, 사지와 절지의 어떤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이걸 일지로는 될 수가 없지만, 아끼는데 굉장히 아낀다. 굉장히 아끼는 부분. 사지 절지 부분. 해수의 절지니까, 편관의 절지다. 완전히 귀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압된, 이거는 떠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려오려고 하는 육금의 어떤 그런 동향이니까, 완전히 이 괴리감이 엄청날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어떤 그런 현실이 기반이 괴리가 생기면 이 절지의 환경이라는 건 도 닦아야 됩니다, 진짜. 조용하게 도 닦고야. 그 괴리감에,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괴리감의 그 사이에 공허함에 잘못하면 우울증, 조울증, 그죠? 그런 부분들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귀인이다. 그리고 일기의 정유의 어떤 입장이면 편재의 장생이다. 이건 일지가 돼. 일기니까 일지가 그렇다는 거죠.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기깔나고 돈이 있어. 사업적인 어떤 영향도 될 수 있고, 확장성이 있고, 지배력이 있는 배우자. 근데 장생이야. 장생이 사업 욕심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유축을 하거나 신자진을 하면 삼합방학일 경우에는 부모, 거기서부터 내림으로 돌림으로 돈이 나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업적으로 그런 어떤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 이 해수의 입장이 정관이면서 태지잖아요. 이게 가장 어떤 요소로 보면 정해 일주도에 해당이 되겠죠. 해당이 되면 배우자를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나를 지켜주겠지. 그죠?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보호를 받겠지. 그럼 귀티 나겠지.
요거는 부티 나겠지. 같이 있으면 부티, 기티 다 있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만큼 뭘 해야 된다? 장생이 태지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조심해야 된다. 조심 테스트를 합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간의 재성의 합, 이 장간재성의 합, 이거는 뭐냐면, 아끼긴 아끼는데, 이 남녀공이 의처증, 의부증의 어떤 그런, 의부증의 어떤 성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장생은 뭐 애기니까 나를 챙겨줘야 되고, 나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 의처의부증의 어떤 그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유금은 여기 편제적인 어떤 그런 거니까, 편제는 뭐예요? 사업적으로 하다가 횡재수도 될 수 있어요. 횡재수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목돈이 들어온다든지, 돈 마를 날은 없다. 차고 들어온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귀인 여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병화 입장에서의 정제는, 이거는 병화하고 여기가 만약에 6월의 병화다. 그러면 신금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을 하는 병신합의 어떤 그런 부분, 장간 정제 합,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남명이면 바깥에 문 밖에 여자에 대한 그런 스토킹적인 어떤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병화하고 신금 입장 보겠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뭡니까? 정제죠. 10성적으로는 정제면서 12운성적으로는 태지. 이건 뭐예요? 편관이면서 병지다. 이건 이제 일지가 아니고 이제 월이나 시가 되겠고 그렇게 하니까 정제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태지. 10성으로 오화는 편관이면서 병지. 태지는 뭐 조심, 불안, 그러면서도 행운, 럭키지. 럭키한 부분. 굉장히 미세하고 조용한 부분에서의 정제적인 거는 정확한 거잖아, 정확.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소. 편관, 오화에서 보면, 진금이 오하면 편관. 뜨면 뭐예요, 이게? 병화는 나를 밝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천을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화면, 나를 갖다 밝혀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오화는 편관 나를 갖다가 바꾸려고 해. 아유, 이 병지의 입장에 이미 늙고 병들어 있는데, 이거 자꾸 이걸 또 단련시키려고 하고, 막, 재개발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끊임없이 이제, 그러면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죠? 뭔가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겠죠. 가만히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단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럼 나이 연세 들어가지고 육체미 하신다든지 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런데 되게 보면, 기깔나. 귀해 보여. 좋아. 그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임수 입장에서 사화는 편제죠. 근데 절지야. 묘목은 뭡니까? 상관. 임수 입장에 상관인데 사지예요. 사지 상관. 사화가. 편제, 확장, 영역, 사업, 절지. 조심해야 되겠죠? 애인, 조심해서 만나야 되겠죠? 상관, 뭐냐, 베푸는 거잖아. 의식주, 그죠? 의식주 중에 베푸는 거잖아. 사지의 어떤 환경. 말이 명품,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기토 입장에서 상관. 말이 명품이다. 3, 4, 1원. 말 잘하면 연설 잘하고. 그런 부분들. 요게 계묘, 계산은 가능한데, 그죠? 임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부모나 자식 환경이잖아. 그죠? 본인의 어떤 그런 일지는 아니니까. 그러면 부모, 자식이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에서의 어떤 그런 변제적이면서 절지적인 귀인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다. 12운성을 굉장히 좀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안 보면 해석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뭐 절지와 사지 환경에 대해서 내가 활동력이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없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가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예를 들어 걸록, 관대, 제왕처럼, 쇠지처럼 이렇게 상승적인 기운이냐 아니면 하강의 어떤 영역에서 있느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조신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냐,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성적인 부분 플러스 12운성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맞다. 교재에 보시면 천을귀인이면 조달 관록 하면 승진이 쉽고 빠르다. 천을귀인적인 무조건 귀인이야. 나를 도와주는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세고 약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기운이 10운성적으로. 그 다음에 겁살. 이 겁살입니다. 겁살이라는 것은 용맹정진 어떤 보면 위험과 용맹이 있고 지명, 지식이 있으면 명리하면서 계략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 귀인의 망신이면 글재수가 뛰어나고, 망신은 나를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웅변이 청산유수이다. 여기에 상관 더해지면 더 하겠죠. 그 다음에 귀인의 걸록이 있으면 공직이 최고다. 요즘 걸록이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거니까 뭐가 됐든 공직이든 아니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그러니까 귀인의 역마이면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어떤 그런 부분들, 이동, 말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즘 정신도 왔다 갔다 하니까 댓글 다는 어떤 그런 모사에 능하고 능수요 용모가 위험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인이 식신이면 일생 의록이 풍족하다. 정일주 마찬가지. 기해, 기유, 계일주 그냥 계묘, 사묘, 그 다음에 정화의 유금, 신금, 그 다음에 기해, 기유, 을사, 을묘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귀인 운에 인생 궤도수정. 그러니까 내가 내 사주에 천을 귀인 없다고 하더라도, 원국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운, 세운에 들어오면 인생 궤도수정. 기회가 잘 발생한다. 향후의 삶의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놀아도 고상하게 묘한 만족의식을 가지게 되고, 역동성이 부족하죠. 귀인이니까 내가 머슴 부려야 되잖아. 종 부려야 되잖아. 그럼 내가 움직이는 건 부족하지. 시키면 되니까 역동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귀인이니까 명품 귀족의 어떤 해당되는 옷과 그 장신구를 거쳐야 되니까 간이 그럴 수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귀인이 2개 있고 3개인 것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상담을 해보면 이 완전히 3개 정도 있다면 거의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 맞춰줘야 되는데 본인한테 다 안 맞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천일귀인이 사주에 없어도 말씀드렸지만 운에서 만나면 인생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인간관계, 문서, 사건,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천일귀인은 내가 머슴을 살아도 대기업의 어떤 그런 대거리나 큰 집에 산다. 굉장히 좋은 의미다. 그죠? 여기 아들러 개별심리학 창시하셨던 프로이드와 함께 우리나라 빅3 프로이드, 칼 융, 정신분석학 과 빅3 심리학 빅3 아들러의 어떤 그런 삶. 이 노래에서 이제 부터 편제가 올라요. 실질적으로 아들러가 안과 의사가 이제 그랬는데, 원래 이게 이때 당시에 뭡니까? 본인 소아마비하고 병을 좀 많이 알았죠. 비평관적인 환경도 되죠. 그리고 상관적인 어떤 그런 당시의 어떤 독일의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으로 상관 경관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상 국을 짜고 있죠. 그죠? 자, 편재, 평관, 재생살. 그때 당시의 환경이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고, 임목은 뭐예요? 임목이
근데 여기도 갑이 걸록이잖아. 걸록인데 관심을 가졌던 게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라든 이런 걸 보면 여기 인목이 육아잖아. 육아. 아동도 되고 아동, 육아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처음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띠다가, 그리고 재생살로 잘 나가는 그 당시에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 분석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본인이 바꿔서 본인만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관. 그리고 인미김은 뭐예요? 매니아층이 있답니다. 그죠?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 간목의 이 귀인이 정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식, 정신 어떤 그 심리학의 부분을 갖고 와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개별 심리학으로서의 그런 부분을 기치를 세우는데 형살 바꿔 조정해서 뭐냐면 가장 차이 나는 거, 프로이드는 과거의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반대로 과거의 어떤 그런 행동은 오히려 미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히스테리나 역경은 직접 겪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원동력이라 했던 어떤 그런 기품 있는 나름의,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정제. 현재. 귀인이다,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천을 귀인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주명식에 있어서 귀인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이 개별 심리학도 어떤 뭐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통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인호술 합의 어떤 그런 식상의 합을 어떤 이끄는 어떤 형태로서의 정신적인 어떤 걸 갖다 해석하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개별 심리학을 창시한 굉장히 어떤 귀티나는 인성적으로, 그죠? 이 제극인의 어떤 그런 식상 재성적인 어떤 전문 지식에 대한 정신적인 전문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80년생 미월의 을목. 미월의 을목. 자, 신유술. 이것도 미토 합이죠. 다 관국. 편관, 정관, 정관, 정관. 관살 이빠이죠. 무식상. 을류일주. 금강섭 바위 틈을 뚫고 온 난초 같은 딸. 간목의 생기가 있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여기는 절처공생. 힘들죠. 근데 이 귀티 지금 이빨이 납니다. 을경합 외국 자리, 국가 자리에 그 합을 하고 있죠. 관이다. 변호사입니다. 을경합 미국계 변호사. 이 관 소속에서, 그러니까 큰 어떤 관의 소속에서 영역을 소속해서 이 힘든 어떤 그런 이 삶의 이런 부분들을 재생살, 재생관 다 한다 그죠. 편인의 어떤 그런 힘든 환경, 생각들을 도와주는 인권 변호사로서 꿈을 가지고 봉사, 스스로 또 굉장한 수련을 가지고 수양을 하고 계신 미국계 변호사. 굉장히 귀티납니다. 부티도 나요. 좌월의 기토.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의 그 귀재라고 하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워렌의 할배가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경우에 갑신, 임자의 가치 투자의 정석, 워렌 버핏. 지금 현재 선조는 살아 계십니다. 그죠? 1930년대 시간까지 다 나오는. 이분이 이제 그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그 오래된 그 투자회사 CEO 회장인가 그렇고 이제 부회장이셨던 찰리 문거라는 이분이 1923년생인데 돌아가셨습니다.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설명을 드려요. 기토 입장에서 아까 신금하고 자수가 귀인이라고 했잖아요. 자수 뭐냐면 편재면서 절지죠. 아버지가 변호사셨고 할아버지도 연방 법관이셨어요. 본인도 변호사. 근데 평관, 자식자의 평관. 재생살 뭐냐면은 변호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2번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가 4명, 2명 이렇게 있었던 8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생살로 힘들어가지고 78년도인가? 그때부터 각 50년간 거의 50년, 40몇 년 이 워렌 버핏의 회사의 CEO로 이런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이 워렌 버핏 이 할배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50년 가까이 합을 맞췄던 입장인데요. 자, 갑기합, 그죠? 정관합. 여기서 여기 올라왔죠. 사업적으로 국내외, 국외외 관련한 사업적으로 그러면 정제적인. 정제 플러스 편제라는 재성 혼잡에서는 정제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뭘 갖고 있습니다. 편인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여기도 쌀없죠. 여기에서 가치 투자, 복리의 마법, 시간에 재성 띄웠잖아, 그죠? 아까 알뜰살뜰, 뒷골모아 태산, 가치 투자, 오랫동안 기다려, 도식도 하면서 이 힘들어가는 갑신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 이런 회사에 대해서 저평가되고 이런 부분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자, 편인도 마찬가지. 이것도 또 보면 특수 지식도 되지만 이 제극인이잖아요, 제극인.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인수를 하려면, 투자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뚜렷한 어떤 그 투자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분이 60세부터 현 재산의 어떤 그런 100조가 가까이 된다 그러면 이 100조에 대한 60세부터 99%를 벌었다 그러는데 이분이 연리 19% 이상의 복리가 계속 쌓이니까 10%가 180만 % 계속 196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 부모, 편제가 육친은 아버지도 맞잖아. 아버지의 어떤 그런 절지의 환경에서 본인도 어떤 이런 변호사의 어떤 그런 업무를 시작을 하다가 생활이 힘들어서 재생살로 힘들다 보니까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데, 자, 임수 입장에서 아까 봤죠. 임수 입장에서 뭐가 기인이라 했습니까? 묘목이 기인, 묘하고 화가 기인이었잖아요. 그죠? 이분한테는 이분이 기인인 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버크셔 해서웨이를 잘 이끌어온 데서 이분도 잘했고 분명히 합의되었기 때문에 어떤 귀인의 어떤 역할을 했었었고, 연배가 거의 7살 차이 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구처럼 파트너로서 오랜 동안 50년 가까이 이뤄낼 수 있는 이 귀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이니까 귀티잖아. 귀티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투자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어떤 그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타르타 천님 사주 명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사주 같지 않습니까? 정정법신, 왕족 출생이잖아요. 인도 왕조요, 귀인이잖아요, 그죠? 천을 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화 입장에서 보면 귀인인 거죠.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내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부처님 사주를 이렇게 이제 이렇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편인적인, 생각에서 어떠실까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6개 정도의 출생에 대한 시를 찾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죠.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사화의 지장간의 무토와 경금과 병화에서 사중에서 정화가 올라왔습니다. 편제죠. 그 다음에 무토는 뭡니까? 정관. 편제 정관. 자, 그 다음에 보면 을목이 우리 중생들이잖아요. 그죠? 중생에다가 수생목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화로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화 입장에서 을목은 정화를 갖다가 이제 찐다 그러잖아요. 이제 약초로 좀 가치 있게 일반 풀떼기를 약초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깨달음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넓은 어떤 그런 편제적인 어떤 그런 편제가 즐거움도 되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중생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그러니까 설법으로 설파를 하시면서 대각, 이 무토가 뭐냐면, 무토가 이제 보면 우리가 병화가 이제 있고 이제 무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토라는 게 우주로 그 전체 우주 전체를 담는 우주 전체라고 봐도 되잖아요. 뭐 임수가 물론 정화하고 합을 해서 간목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토대가 돼야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우주 토대 전체가 무토의 어떤 그런 우리가 따라야 되는 대자연의 우주의 법 정관, 그죠? 사유추 사오미 화극금 하는 분별심 그리고 가치 유금이 가치잖아. 정유 만약에 일주로 오면 정유 부처님 손녀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계유 뭡니까? 정정법신 마찬가지 정정법신 티끌없는 맑은 물에 뭐 하나 탁 떨어져도 알아차린다는 계유일주. 이 뒤집으면 기도하는 어떤 그런 촛불의 물상도 되면서 맑고 청한 우리의 정신 지혜의 영혼, 그쵸? 맞지 않나요? 귀인이셨다는 거.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29세에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런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35세 보리수활에서 12연법을 깨쳤다. 생로 그 병사에 대한 부분하고 해탈의 어떤 경지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깨달음의 이 정화가 자 제일 마지막에 갑에서 시작되는 개수의 지혜, 임수 지식, 그죠? 자체가 우리가 부처님으로 굉장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사주임에 제가 볼 때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4월 초파일은 한중일, 우리 한중일에서 만들어 놓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 제 공력으로 봤을 때 부처님 사주임에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찾아보니 이런 어떤 명식이 맞는 것 같은 천을 긴 두 번째 시간에서 오늘까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기타 신살 마지막에 그 천간 인중 그 다음에 지하 3기성이라고 있어요. 천간에 떠 있는 어떤 그런 세 가지의 어떤 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귀인의 어떤 면모를 보이게 있는데 그 2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강까지인데 4월 둘째 주 되면 이제 강의가 끝나겠죠. 그래서 끝나고는 어느 텀을 갖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챕터가 되는 고급 강의, 자평 진전 관련된 강의를 같이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을 긴 두 번째 시간 같이 동참해 주신 도반들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봄날 화창한 기온과 생기 만물한 어떤 그런 자연의 기운을 잔뜩 입으시고 또 삶의 어떤 또 활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러 온 내 인생 두려울 거 없습니다. 백호 명리 생활 명리학